안녕하세요. 마스크보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지금 이 시국이 시국인 만큼 이 중대한 이 상황에 관심사가 이제 제가 관심사가 크죠. 중고차를 좀 알아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좀 그냥 훑고 지나가는 좀 이렇게 이런 것도 했었네 라는 식으로 좀 한 부분이 있다라면 이번에는 기필코 확실히 이 콕콕 집어 드리겠습니다.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속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 최근에 제 지인이 차를 샀는데 제가 추천한 차를 다 까고 어떤 차를 이제 사왔죠. 사왔는데 엔진 부조부터 시작해서 지금 누유가 시작된 건지도 모르겠고 좀 너무 어이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그 차를 고른 이유는 단 하나, 키로수가 적다는 이유입니다. 이게 조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좀 이렇게 걸러서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이제 저만의 이 중고차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제가 차를 고르는 기준에 있어서 이제 목적성을 둡니다. 이 차는 무엇을 위한 차냐? 그냥 내가 재미를 볼 거냐? 운전 해가지고 재미를 볼 건지, 아니면 뭐 가족 여행을 가든 이제 좀 사람을 좀 여럿 태울 건지. 지금 현재 저는 지금 대가족을 이뤄가는 상황인지라 이제 허용할 수 있는 그 인승인 부분이 좀 많은 거를 지금 고민 중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아우디를 다시 팔을까 생각 중이긴 해요. 근데 뭐 급한 건 아니니까 일단 그렇다 치고, 일단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본인이 차를 사는 목적. 나는 이 차를 사서 재미를 볼 거야. 뭐 하물며 난 이 차를 사서 고치면서 내가 뭔가 이제 만족감을 느끼면서 탈 거야. 이런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나는 이 차를 굴러만 가면 돼. 뭐 사고 안 나게 굴러만 가면 되고 뭐 사람 많이 태워야 돼. 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부터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부분을 정하고 나면 본인이 쓸데없이 고민하고 있는 차를 버리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본인이 차에 정말 문외한인데 뭐 BMW 뭐 M3 이 차와 뭐 그냥 예를 들게요. 뭐 스타렉스를 비교하고 있다. 이 전혀 목적성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본인이 한 걸음 나아감과 동시에 필요 없는 차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성이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 이 두 번째, 이 앞서 이제 제 지인과 마찬가지로 키로수를 우선으로 둘 거냐, 연식을 우선으로 둘 거냐, 이런 둘레에 쌓여 있는데, 저는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게 키로수는 그닥 중요치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기에서 따지면 키로수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내가 뭐 100번을 이 행동을 했다라면 제 연골과 이 팔에 대한 이 부분은 100번 한 거랑 10번 한 거랑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행동을 이게 내가 했느냐, 내가 이 100번을 다 했느냐, 아니면 누군가 와서
내 팔을 잡고 이렇게 흔들어서 이게 100번이 됐느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장거리 위주로 이렇게 그 자연 흐름을 통해서 이게 키로수가 올라갔느냐와 뭐 막 정차, 스탑, 고, 스탑, 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100번이 됐느냐, 뭐 이런 부분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단순히 내가 근거로 찾는 게 이 키로수로 찾으신다라면 그건 엄청난 실수라는 거죠. 한국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 뉴질랜드에서는 장거리가 많거든요. 일단 내가 슈퍼마켓을 가야 돼라고 하면 일단 장거리예요. 물론 뉴질랜드도 이제 트래픽잼에 걸리고 하면 이제 좀 막히고 섰다 갔다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더 길게 간단 말이죠. 장 보러 가는데 뭐 이렇게 성성 뚫린 도로를 가는데 이게 자연적으로 이게 됐느냐, 아니면 내가 멈췄다가 갔다가 멈췄다가 갔다가 이런 엔진이나 이런 기타 부속물들의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줬느냐, 이거를 따지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히 키로수만 본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정말 큰 오산. 제 다른 지인 중에는 5만 킬로밖에 안 탔는데 등속 조인트가 나갔어요. 그 말은 뭐냐, 이 전 차주가 운전을 험하게 했던, 핸들을 엄청 저기 했던, 아니면 그냥 등속 조인트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이런 부분을 뒷받침해 주는 거거든요. 등속 조인트는 보통 10만을 기본으로 가는 부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지인을 차를 추천해 줄 때 다른 이제 추후에 말씀드리죠, 바닥을 기면서까지 이제 봤을 때 등속 조인트 나간 차는 보지도 못했거든요. 막 12만, 15만 뛴 차가, 그리고 제 차도 14만이나 뛰었는데 15만을 달려가고 있지만 등속 조인트는 나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근데도 5만 뛴 차 그런 게 나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차를 판단하실 때 연식과 키로수 이런 게 있다라면 저는 그냥 머리를 비우시고 그 차 자체를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일단 연식이 오래된 차는 단점을 말씀드리면, 키로수가 아무리 적다고 한들 이 고무부싱이나 이런 부품들이 이 공기 중에 이 산소와 결합해서 부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상태가 변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어디서 이 차를 잘 주차해서 관리를 했는지, 뭐 커버라도 씌웠는지, 아니면 그냥 햇빛에 무방비 상태로 그냥 막 내리쬐는 데다 내놨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리고 뭐 차를 정말 막 가혹하게 운전을 짧게 하고 뭐 길게 쉬고 했는지, 아니면은 정말 긴 거리만 운행하되 관리를 잘했는지,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차 이제 히스토리를 따져가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연식에 대해서 오는 단점은 그런 부분이고요. 연식은 짧아. 뭐 2016년, 15년인데 그러면 이제 2021년에 비해서는 짧죠. 근데 이제 키로수가 높다. 근데 키로수가 높다고 해서 단순히 그걸 깔 것이 아니라 키로수가 왜 높은지도 한번 따져보셔야 되고, 그럼으로써 전주인 뭐 혹은 중고차 딜러가 얘기해 줄 수 있다라면, 이 차는 어떻게 돼서 왜 키로수가 이 짧은 거리에 비해 높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나요? 이제 엔진룸을 살펴보셔야죠. 이제 여러분들이 살피실 거는 뭐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 찾아보시면 뭐 이게 침수차인지, 뭐 아니면 용접을 해서 뭐 사고차인데 둔갑을 한 차인지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엔진룸을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일단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누유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근데 그 누유도 그냥 가스켓이 오래돼서 누유되는 부분이 있고, 이 차가 하자가 있고 뭐 오래
달리다 보고 뭐 다른 거를 잘 관리를 안 해줘서 다른 부분이 터져서 누유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엔진룸을 꼭 살펴보셔야 되고, 그 엔진룸 살펴보시면서 쿨렌트도 꼭 살펴보세요. 쿨렌트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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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쿨렌트가 맛이 가면, 쉽게 말해서 색깔이 변하면, 뭐 녹이 생겨서 갈색이 되든 뭐하든 그렇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워터펌프나 기타 이제 엔진룸을 스쳐가는, 그 엔진 블럭 안을 스쳐가는 이 통로 어딘가가 녹슬었을 수도 있고요.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도 냉각수의 중요성을 너무 모르세요. 냉각수는 단순히 그냥 부동액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이 뉴질랜드에서 진짜 저도 제 작업차, 왜냐면 제 차가 아니니까 회사 차니까 저도 물만 넣고 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2, 3년 잘 탔습니다. 근데 제 차를 훔쳐갔던 그 사람이 이 차에 대한 상태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조진 거겠죠. 저는 이제 제 차가 브레이크도 잘 안 들고 어느 부분이 문제고 가스 뭐 기름이 새고 뭐 이런 부분을 다 아니까 운전할 때 뭐 조심스럽게 했는데, 훔쳐간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막 운전을 했겠죠. 뭐 아니면 그냥 단순히 운이 나빴을 수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 부품에 녹이 있습니다. 워터펌프에 녹이 슬고 그냥 물을 막 넣으시고 운행을 하시면. 그래서 하물며 명장님이라 하면 안 되지. 이 시청자분이 더 윗어른이시니까 박명장이 얘기했잖아요. 냉각수를 혹시라도 넣으셨고 정비소를 가셨다면 영업소 가서 냉각수 그 물을 넣었으니까 물을 빼주세요. 뭐 순환해서 뭐 딴 걸로 교체해 주세요. 언급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차를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가 엔진룸을 열어보시면 보여요. 뭐 어디가 새는지, 오일이 새는지, 아니면 냉각수가 새는지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고, 근데 그 단순히 이제 냉각수 새는 거는 뭐 깊게 따지면 깊게 따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오일이 새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가스켓만 갈아서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큰 수리가 요구하는지, 뭐 성능보험, 한국엔 성능보험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 좀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계산하시고 구입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엔진룸을 꼭 좀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 보면 볼 게 많습니다. 벨트도 보셔야 되고, 예? 그리고 이런 펜더라고 하나요? 이 차 가해부에 볼트 이렇게 푸른 흔적이 있는지도 보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이 사람들이 차 수리를 위해서 뭐 풀었던 흔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냥 연식 뭐 안 길고 뭐 아니면은 키로수 낮고 그러면 그냥 사시는 분들 큰일 납니다. 네 번째로 내가 이제 차 상태죠.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차 상태라 하면 외관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외관이라 하면 뭐 찌그러진 데가 있는지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찌그러진 데는 피면 돼요. 크게 데미지 먹지 않는 한 다 피면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 차가 이 외관에서 오는 그 정성스러움, 이 전주인이 이 차를 잘 관리를 했는지, 세차는 도대체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아는 외국인 지인 중에는 세차를 지금 3년째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3년째 세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비가 많이 온다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안 되는 차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피해가고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일까요? 제발 바닥도 기시고 타이어도 보시고 쇼업쇼바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앞서 드린 내용과 조금 중복되는 내용인데, 엔진룸 물론 이제 요새는 이제 차들 밑에 이제 디자인 커버가 아니지, 이제
하부 커버가 좀 있다 보니까 누유를 좀 찾아내기가 좀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누유가 심한 차는 그 커버에 흔적이 있거나 아니면 오일 팬에 좀 보여요. 아니면 또 이렇게 등속 조인트 내지 뭐 쇼업 쇼바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제발 그런 부분 좀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뭐 가격을 깎을 수 있으시면 깎으시고, 못 깎으신다면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차가 운행을 하면서 키로수 대비 나간 게 좀 정상이겠구나, 아니 뭐 전 차주가 운전을 개판을 했구나,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겉만 보고 와 진짜 이쁘네, 깨끗하네 이러고 사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끝으로 이제 뭐 라이트가 작동이 되는지 에어컨이 잘 나오는지 히터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은 뭐 너무 기본이니까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고 있는 한 부분을 이제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부분이 이제 타이어입니다. 타이어가 뭐 트레이드가 많이 남았냐 이런 부분은 뭐 너무 중요하고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중요시 보는 부분은 유통기한, expire day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보는 겁니다. 보통 타이어는 expire day가 한 4, 5년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뭐 그냥 이 기준 타이어 4년 넘지 않는 거를 기준으로 보신다면 어디 트랙 가서 타이어를 조진 차가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타이어 한번 하시면 4, 5년은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타이어를 한번 연도를 확인해 보시라. 거기 보면 숫자가 있어요. 4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제 앞에 2개는 주고요. 뒤에가 그 연도수입니다. 그래서 부디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차 구매하시는데 좀 활용을 하시고, 부디 제발 이제 선입견으로다가 그냥 키로수 낮고 뭐 연식 뭐 최근이면 그냥 사는 거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본인이 원하는 그 기준에 맞는 차 잘 고르셔가지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또 나중에 뭐 이런 부분에서 더 디테일한 설명을 요구하시는 댓글이 있으면 한번 또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스크보이였습니다.